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마지막 주, 또 11월 첫째 주를 문을 여는 날 전문가들의 수다 문을 열었습니다. 네, 이렇게 10월의 마지막을 돌아보니까요.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 좀 좋지는 않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그래서 이 삼성전자와 함께 이 몇 가지 대형주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국의 양적 완화가 이제 끝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11월에 어떻게 투자 전략 세우면 좋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에 앞서서 두 전문가님들 소개하고 시작할 텐데요. 우선 화면에 보시기에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이시죠. 자, SK증권의 김민수 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대편에 앉아 계시는데요. 김우정 연구원님 오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항상 뭐 물어보는 질문이긴 한데 네. 두 분 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어디 쪽부터 시선을 두셨습니까? 이쪽이시죠? 장유유서로 할까요? 형 먼저 해. 자유유적을 하셔야죠. 네. 이번 주 우울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일이 손에 안 잡히는 우울한 한 주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이유는 어떻게? 예, 일단 웃으면 안 되는데 제 학창 시절부터 계속 우상이었던 한 분이 네. 돌아가셔서 그것도 급사하시죠. 아직 젊은 나이인데 돌아가셔서 그것 때문에 한 주간 계속 우울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신해철 형님 우상은 과거 그 88년도 때 대학가요제 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뒤에 그래요? 전 중학생이었는데요. 관객이었네, 관객. 그렇죠. 그래서 가까운 데서 아버지가 어렵게 구해준 표로 가까운 데서 보고 저 마지막 코너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분 되겠다 생각을 딱 하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꿈을 꾸고 이제 그분이 저한테 기타를 안겨주셨죠. 그래서 제 기타 신이 강령한 게 그때 강령해서 기타 배우셨어요? 기타 배운 게 아니고 전문 주자입니다. 그래요? 예. 의외네요. 과거 그래서 네. 그 모델이 롤 모델이 많이 비슷했어요. 그 학창 시절에 이렇게 들어오셨던 분 그 스타일과 그리고 저도 그래서 바로 대학 입학하자마자 바로 그룹 사운드에 가입해서 또 머리를 휘날리면서 그래요? 비슷한 길을 걸었던 경험이 있었고요. 그러셨구나. 그리고 또 한 오랜만에 또 그 경험을 또 해서 뭐 체육대회 때 잠시 공연도 하고 그랬던 적도 있었는데 웃지 마십시오. 웃지 마십시오. 근데 중요한 거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네. 분이 갑자기 급사하셨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뉴스죠.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그분이 이렇게 추구하셨던 그 음악적인 사상을 보게 되면 보통 이제 화성 쪽이나 아니면 네. 이제 그 코드를 맞춰가는 이쪽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서태지의 파격적인 음악 이런 거는 뛰어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선구자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하고 솔직히 시간만 되면은 가서 같이 펑펑 울어보고 싶었던 그런 우울한 한 주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많이 시키지 마세요. 네, 좀 알겠습니다. 다운된 모드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안타까운 뉴스인 것 같은데요. 네. 첫 인사를 차라리 연구원님께 먼저 여쭤볼 네. 걸 그랬어요. 그러게요. 이렇게 조금 이런 말로 문을 여셨는데 제가 이쪽에 대고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하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 아까 시선을 네. 어디에 두셨냐 얘기를 먼저 드렸었죠. 네, 먼저 그러면 연구원님은 별일 없으셨나요? 네, 저는 별일은 없었습니다. 네, 저도 뭐 특별하게 뭐 슬픈 일이죠. 네, 무상이셨다고 하니까 참 제가 지금까지 부장님을 배우면서 우울했던 적이 없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이유로 이렇게 우울해하시는 거 보니까 좀 신기하고요. 아까 웃었던 거는 제가 그 공연 장면을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봤는데요. 네.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인연이 생각보다 되게 깊으신 것 같아요. 오래되셨나 봐요? 저 이제 그 아무것도 모를 때 회사 입사할 때 한번 공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대학 봤는데 때 끝내신 게 아니신 거예요? 네, 회사에서 치셨어요. 그래서 회사에 치셨는데 기타는 잘 치셨습니다. 네, 전체적인 공연은 그렇지만 기타는 정말 잘 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기타 네. 뭐 치셨어요? 뭐 베이스? 전기 기타죠. 일렉? 그래서 일렉 기타에 보통 퍼스트가 있고 세컨드가 있는데 네. 퍼스트를 많이 했었다가 뭐 다양합니다. 뭐 그쪽에서 또 혹시 또 하우스 뮤직이 한참 유행했을 때 집에다 미디 기기를 한번 쫙 깔아서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셨다고요? 생각하고 약간 시도했다가 네. 또 부모님의 성화 같은 난리로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아직까지 그 키보드 이게 16개인가요? 이거 한 아주 조그만 키보드는 집에 남아있는 걸로 아직 기억합니다. 그때 지난번 이사할 때 그대로 있다가 추억에 잠겼었는데 그거와 처음 배웠던 기타 이렇게는 항상 갖고 다니는데 또 주말 사이에 그거 한번 닦으면서
또 눈물을 훔쳐야죠. 그런데 이 어떤 우상이라고 하셨는데 네. 어떤 아이돌 우상의 어떤 갑작스런 죽음 이런 거 참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네. 혹시 네. 우상은 있으세요? 뭐 연예인부터 뭐 위인들. 예. 잘 저는 없어요. 오, 내가 최고다. 아니 그런 건 내가 아닌데. 대박이다. 아니요, 좋아하는 가수도 있고 연예인도 있고 미인도 네. 있는데 네. 뭔가 내 삶의 어떤 모델이 되거나 네. 그렇게 돼야지 이런 인물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아나운서나 이런 있죠, 네. 있는데 어느 분. 약간 뭐 방송이다 보니까 네. 언급하기는 좀 뭔가 아니, 약간 괜찮습니다. 제가 적어다가 그분 페이스북에 남겨드릴게요. 네. 저희 간판 앵커님께서 롤 모델이시랍니다. 이런 거. 네, 뭐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고 네, 네, 네. 어쨌든 좀 첫 인사부터 좀 오래 하시니까 아닙니다. 네. 그래도 그 형님의 노래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Life is going on. 예, 아무리 슬퍼도 가야 됩니다. 계속 살아야 됩니다. 네, 네, 열심히 기꺼이- 살겠습니다. 네. 네, 킵고잉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오. 영어가 이게 전염이 돼서 이제 이쪽으로 같이 이제 갈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와 함께 이 주가가 반등한 모습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연구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확정치가 나왔는데 좋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왜 주가는 반대로 이렇게 반등했을까요? 삼성전자의 실적이 얘기를 뭐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3분기 실적도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워낙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 중에 네. 한 가지가 뭐 스마트폰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워낙 뭐 어떤 얘기들이 나왔었냐면 그 전에 네. 정말 큰 폭의 증가가 나왔던 스마트폰 부분에서의 실적이 크게 증가가 나왔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가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때가 오히려 더 너무 크게 나온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지금의 실적이 물론 감소는 했지만 지금의 어떻게 나오는 숫자들이 오히려 더 정확한 뭐 스마트폰 쪽에서 나오는 뭐 그 실적 금액이지 않나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안 좋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정도 실적을 냈으면 뭐 선방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3분기 실적은 어차피 이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이제 4분기 실적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3분기가 최악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4분기는 뭐 지금보다 뭐 큰 폭의 증가는 아니겠지만 개선되는 흐름들이 뭐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좀 나타나면서 아무래도 이러한 네. 뭐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가도 뭐 반등 흐름이 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3분기 실적의 영향보다는 4분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이 반등을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네. 것 같은데 예, 부장님 보시기에는 네? 뭐 첨언할 부분 있으신가요? 역시 또 없습니다. 오늘 낙서를 하셨는데 아니, 우울한 낙서입니다. 네. 마음을 달래기 위한 낙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거 함부로 보지 마시고요. 네. 이제 가리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게 그려놓으셨는데 어떻게 눈에 안 띕니까? 아, 실적이죠? 끄적. 네, 실적. 예, 이 실적 중요하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네. 삼성전자는 왜 반등하냐면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가죠. 그건 당연한 주가의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토를 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네. 저는 근데 실적보다는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실적은 솔직히 삼성전자의 실적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드려서 그런데 네, 솔직히 실적 기대 안 합니다. 앞으로요. 네, 특히 네. 삼성전자가 평소에 유지하던 뭐 과거부터 이제 반도체랑 여러 가지 다 합해서 평상시에 유지하던 실적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이상으로 좋아지기 시작한 부분이 그 하이엔드급 스마트폰이었죠. 그 부분이 감안을 했는데 이게 이제 다시 꺼지기 시작해서 그 이상의 부분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옛날 수준으로 돌아가야죠. 그러면 저희가 뭐 예전에 얘기했던 삼성전자의 뭐 200만 원대 이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근데 아마 이 삼성전자의 급반등은 그 외의 요인들 실적이 아니라 주주 친화 정책을 사용하겠다. 여기다 아마 외국인들이 좀 반응을 하지 않았나. 과거에 애플을 보면 됩니다. 애플도 네. 주가가 지금 액면 분할을 해서 주가가 여기까지 올랐던 이유는 일단 주주들과 약속을 했죠. 다 모인 주주들한테 4대 유보금 풀겠다. 예, 팀 쿡, 예, 요리사죠. 팀 요리사. 네. 이분이 바로 이제 네, 그런 걸라도 이제 우울한 마음을 승화시키실 수 있으시다면 오늘 참겠습니다. 예. 아, 마음껏 우울해요. 하세요. 아, 우울해요. 안 되겠어요. 네.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주주 친화 정책을 써서 이제 배당도 시가 배당률 쪽으로 올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액면 분할해서 또 $100 이상으로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은 삼성전자도 지금 기대하는 부분이 딱 그겁니다. 네. 즉 12월 달 가서 얘기하겠다. 그러면은 기대감이 작용하는 거죠. 혹시 삼성전자도 500원짜리로 액면 분할하면 이제 거래가 2, 3만 원대로 거래되는데 그러면 저도 삽니다. 이제 삼성전자 추천할 수 있습니다. 네. 추천을 해서 사야 삼성전자 매수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사지 못하는데 추천하기가 좀 힘들었던 부분들이 그렇게 나오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혹시 20만 원대 들어가서 200만 원이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어떤 주가의 실적 외의 부분들이 지금 작용하는 측면들이 좀 더 크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또 반대로 보게 되면 실적 외의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해서 주가가 움직였다 그러면 또 기대감이죠. 아직 실적은 그렇다고 4, 4분기에 뭐 더 크게 좋아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 그러면은 또 불타올랐으면 또 약간 꺼져가기 시작할 겁니다. 다음 주 가게 되면 그렇게 삼성전자 추가로 더 가기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고 맥시멈 가게 되면 128만 원. 이게 일단 정점이 아닐까. 예, 약간 오버슈팅까지 나오면 128만 원. 아니면은 그 전까지 움직인다 그러면 보유하셨던 분들은 좀 파십시오. 예, 파시고 오히려 또 다른 전략을 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래요? 이상 예, 우울한 전망이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연구원님께서 네. 이 스마트폰 시장이 좀 이제 기우뚱기우뚱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 부분이 힘을 잃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에서 내년쯤에 그 한 주당 뭐 160만 원을 목표로 한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나아가겠다 이런 목표를 두는 것 같던데 하지만 전망은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이 참 많은데 그러면 이번에 주가가 좀 더 오를 때 많이 좀 파는 게 좋을까요? 뭐 얘기를 앞에서 해주셨잖아요. 128만 원에 팔아야 된다고 하시니까. 네, 네. 이 부장님의 견해는 네. 그러셨는데 네. 연구님 그래서 어떠신지? 저는 뭐 1차적으로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저도 128만 원, 130만 원 넘어가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올라오는 추세에서는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는 봅니다. 하지만 네. 좀 전개적인 추세 연말까지 본다라고 그러면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삼성그룹주들 관련해서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주가, 주 실적 외의 것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은 지금 지배구조 얘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삼성 SDS라든지 뭐 제일모직 관련된 것들 상장 얘기들 나오고 있고 뭐 그래서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삼성그룹주들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연말 4분기 그러니까 4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러한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얘기하셨던 것처럼 배당 얘기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지배구조 관련된 얘기들, 그 다음에 뭐 실적 얘기도 중간 조금 나온다라고 한다면 삼성그룹주들 전반에서는 어떻게 보면 4분기, 그러니까 12월 달 전까지는 좀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뭐 지금 단기적으로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130만 원대까지가 좀 그 이상은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또 한 번의 기회는 충분히 또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삼성전자의 흐름을 좀 같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하나의 어떤 기회,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갤럭시 노트 4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트4에 대해서는 오늘 솔직히 아까 아침에 나왔던 얘기들이 통신주들이 뭐 아이폰 뭐 한다고 그래가서 오른다라고 했는데요. 저는 뭐 오늘 저도 아이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서 통신사를 좀 가보기도 했고 그다음에 애플 뭐 매장도 가보긴 했었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점심시간 때 갔었는데 뭐 정말 많은 직장인들, 제가 여의도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여의도에 계신 많은 직장인들이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관심은 많다고는 하지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뭐 정말 그 애플을 좋아하는 마니아분들, 뭐 우상도 아까 얘기하셨는데 애플을 정말로 좋아하는 마니아분들께서 많이 오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교체 수요까지 좀 겹쳐 있어서 아무래도 아이폰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좀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노트4에 대한 가치를 좀 둔다고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른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하반기에 이 삼성전자 주력 휴대폰 자체가 지금 갤럭시 노트 4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이 스마트폰 관련해서 좀 상승 기대해 본다면은 노트 4가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까 녹화 전에도 아이폰 얘기 막 하셨잖아요. 네. 아이폰을 좀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지금 쓰는 핸드폰은 갤럭시입니다. 네, 저는 뭐 어디 뭐 만년 아니고요. 국산차 타면서 외제차 이렇게 검색하는 그런 스타일이세요. 아, 그래요? 네. 아니요, 저는 원래 그러니까 애플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나라에 아이폰 3GS가 나왔을 때 처음 샀었는데요. 그때 이런 핸드폰이 어딨냐라고 해서 열광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저도 애플 마니아였던 건 사실인데 S4가 나오면서 실망을 했죠. 정말 못생겼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아이폰 4가 나오면서요? 네, 그러면서 갈아타고 지금까지 딴 걸 쓰고 있죠. 네. 다시 돌아가시려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봤더니 사실은 노트를 쓰면서 느꼈던 생각이 화면이 크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만족을 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갤럭시 S를 나왔을 때 삼성전자 핸드폰 이랬는데 노트가 나오면서 저는 생각이 좀 바뀌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노트는 정말 잘 만든 핸드폰인 것 같은데 이번에 아이폰이 대화면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좀 크게 나와서 아이폰에 대한 매력까지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번에는 한번 좀 지겹기도 하고 그래서 좀 다시 바꿔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사실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아이폰이 좀 작아서 못 쓰겠다 이래서 사실 저도 좀 그런 편이거든요. 네. 요즘에 관심을 두곤 있어요. 좀 커져서 좋겠다 싶은데 우환입니다. 뭐라고요? 우환입니다. 우울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참을게요. 부장님은 어떠세요? 아이폰이나 뭐 갤럭시 노트 4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제 생각은 똑같습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 봐야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인류 생활에 있어서 이제 역사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인류 생활에 있어서 과거의 구석기 시대, 네. 청동기 시대 이런 식으로 철기 시대까지 이렇게 좀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획기적인 상품이나 어떤 획기적인 인류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라는 부분들은 일단 새로운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애플의 아이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혀 없던 새로운 어떤 핸드폰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에 나왔던 게 이제 스마트폰의 이제 효시였죠. 그 뒤에 나오는 거는 솔직히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이 단계에서 또 새롭게 뭔가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게 그게 또 하나의 어떤 인류의 행복을 위한 다음 가치를 주도하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여기서 뭐 화면이 좀 커졌다. 그걸 보통 패블릿 폰이라고 하죠. 네. 예. 혀가, 예. 그래서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나 좀 화면 좀 커지고 아니면 뭐 지문 인식이 되고 아니면 뭐 조금 더 개선됐다고 해서 그게 어떤 인식을 확 바꿔버릴 만한 그런 현상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거기서 뭐 속도가 좀 빨라지고 좀 화면 크기나 약간 좀 사용자 인터페이스 네. 이게 좀 바뀌어지는 그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그게 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웃지 마십시오. 이거 강의 중입니다. 영어를 쓰시니까 점점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시는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그럼 다시 다운된 모드로. 그래서 네. 이런 흐름들에서 뭔가 또 다른 획기적인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아이폰도 그렇고 뭐 갤럭시도 그렇고 거기서 거기다라는 생각밖에 저는 더 안 됩니다. 그러면 갤럭시 노트 4가 출시되면서 삼성전자 뭐 흐름이 좀 달라지겠다 이렇게 생각은 별로 안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단적으로 네. 앵커님 핸드폰 쓰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제가 지금 쓰는 네. 휴대폰은 네. 2년이 좀 안 됐어요. 2년이요. 자, 약정하고 요금이 한 달에 지금 통신사에 나왔습니다. 대리점 직원으로 갑자기. 네. 저 보조금 많이 드릴게요. 근데 이게 2년 정도 됐으면은 보통 네. 우리나라 휴대폰 교체 수요의 그 욕구가 커지는 게 조사에 하면 19개월이라고 합니다. 지금 네. 거의 딱 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이제 거의 이제 목에 차시는 단계죠. 예. 또 새로운 핸드폰 나왔으니까. 지금 딱 19개월인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한 4월쯤 바꿨으니까. 예. 제가 신점이 내려서요. 지금 좀 이게 피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도 잘. 네. 그래서 일단 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분들한테 대부분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때쯤에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이제 주기가 보통 있죠. 한번 그 베이비 부모 세대가 나와서 이렇게 쭉 움직이는 그런 라이프 사이클이 있듯이 이것도 처음에 뭐 갤럭시 S가 나왔을 때 S 나왔을 때 이제 또 사람들이 요구하던 부분, 그다음에 S3 그리고 S5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다가 여기서 이제 교체 수요가 나오는 어떤 단계 쪽에서 이번에 단통법이 또 바뀌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가족 쪽에서 그러면 이번에 아이폰 바꾸신다고요? 생각 중이죠. 좀 커졌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바꾸고 싶은데 만약에 딱 갔습니다. 매장을 갔습니다. 그러면 거의 동일한 조건이란 하에 또 아이폰? 네, 그럴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예, 이런. 그래서 예. 이 갤럭시 노트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크진 않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의 생각을 잘 정리해 보시고 감정을 충실히 따른다고 한다면 거기서 대답이 나옵니다. 뭔가 약간 말린 느낌이 들면서 이렇게 뭐지 싶긴 한데요. 예, 말씀. 조금 추가드리면 사실은 큰 변화 없을 겁니다. 사실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아이폰 3GS 나왔을 때 열광했던 것처럼 새로운 게 나왔기 때문에 열광을 했는데 그 뒤에는 사실은 큰 차이는 못 느끼거든요. 여기서 이제 더 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뭐 사람들을 놀리킬 만한 게 없어요. 스마트폰 네, 가지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노트 4가 뭐 나왔다고 해서 크게 영향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폰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그만큼 충성도가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이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차이점을 설명드리기가 참 어렵긴 한데 애플 그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써보셨던 인터페이스나 이런 걸 써보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뭐 아이폰을 쓰는 게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 영향도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차이는 있습니다. 네, 뭐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시지만 아이폰 쓰셨던 분들은 아마 아이폰을 더 쓰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 스마트폰의 어떤 새로운 모델이 출시가 돼도 이 하반기에 뭐 크게 영향이 있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두 분 다 의견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게 나오면 어떨까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기부정 연구원 안경을 보면서 생각 든 건데 네. 안경이
스마트폰입니다. 그런 거 구글-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구글 네. 글래스라고 물론 있긴 있는데 그거는 좀 이제 약간 딱 보면은 뭐 로보캅 같은 이런 근데 아주 편하게 그냥 핸드폰 자체 여기서 이제 요즘은 마이크 성능이 다 좋아졌기 때문에 제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쓸 어떻게 겁니다. 봐요? 너무 가깝잖아요, 화면이 이렇게. 아니 그냥 안경이죠. 안경인데 여기다 스마트폰을 쭉 그만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네. 갑자기 공상 영화 상상을 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번 주제로 넘어가 보면요, 이 삼성그룹 주가의 어떤 흐름을 같이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삼성전자도 이 주가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생명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 SDI도 오르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그룹에 대한 이런 연구원님 먼저 네네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이 흐름들이 다 이렇게 좀 좋게 나가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많이 빠졌으니까요. 네, 뭐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겠죠. 뭐 많이 빠졌으니까 올랐을 것 같은데 삼성 그룹주들만 더 강하게 오르는 이유는 생각해 보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이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삼성중공업, 뭐 SDS, 제일모직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지금 뭐 지배구조 관련된 데서 관심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삼성전자 또 관련해서 뭐 아까 얘기 앞에서 다 해주셨는데 뭐 그런 내용들 있을 것 같고요. 뭐 배당, 뭐 주주 친화적인 뭐 이런 내용들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은 지주사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뭐 금융 지주사 쪽으로 해서 하나 따로 만들고 또 다른 걸 만들어서 변화를 한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오너의 역할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순환 출자되어 있던 거 이제 고리가 좀 끊어지는 듯한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반적인 삼성 그룹주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부장님 네? 듣고 계셨죠? 네. 열심히 낙서를 또 하고 계셨는데, 지배구조, 네, 중요한 네. 겁니다. 네. 네, 뭐 첨언하시거나 뭐 반대되는 의견 있으시거나 있으신가요? 네, 항상 주가가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그 주가의 본질적인 가치를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주가는 항상 실적에 뒷받침해서 움직인다라는 기본 명제가 있죠. 네. 그거를 따르지 않는 나머지 변수들 같은 경우는 일시적이고 어떤 템퍼러리한 그런 일시적인 요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준이 보통 보게 되면 이제 이번에 지배구조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지배구조가 완전 뭐 이제 아직 그 이건희 회장께서 어떻게 됐는지 제가 또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래서 또 지배구조가 넘어가서 이재용 부회장 쪽으로 잘 넘어가서 완료됐다. 그럼 어떻게 되죠? 끝이지 않습니까? 상황 종료. 그래서 네. 뭐 어느 정도 또 지분 관리가 됐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다 됐다. 그러면 더 이상 나올 모멘텀이 아닙니다. 그건요. 끝난 거죠. 그러면 그 상황에선 그러면 이만큼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는데 딱 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지분 구조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고 실적은 그만큼 따라오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빠져야죠. 그럴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너무 이런 것에 열광해서 그게 투자의 포인트가 되는 양 거기다 직접 어떤 그걸 가지고 투자의 매매의 어떤 중장기적인 포인트로 가져가면 안 된다.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논리입니다. 네. 네,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아니, 그냥 꼬리를 물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꼬리요? 네. 네. 어쨌든 코스피 지수가 이 삼성전자가 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네. 1960선까지 오늘 10월 31일 기준이긴 한데요. 네.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 삼성그룹의 주가 상승이 네. 뭐 좀 뭐 템퍼러리한 네. 부분이 있을 수 아유, 있겠지만 강조를 하시죠. 액센트가 강조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일시적인 흐름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네. 이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네, 이 그쵸? 부분들도 그냥 마치 뭐 썰물이 빠졌다, 밀물이 들어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그게 질문입니까? 네. 좀 길 줄 알았더니 바로 끝내시네요. 네. 왜 할까요? 이렇게 바로 네. 근데 일단 이번에 삼성전자가 솔직히 이제 이틀 만에 거의 뭐 10% 가까이 올라왔죠. 예. 무슨 개별 테마주 보는 줄 알았습니다. 삼성전자 차트 보면서 네. 이건 무슨 갑자기 뉴스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시세가 쫙 몰려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테마 작전주 하듯이 이렇게 움직이는 주가를 보면서 참 한 나라의 대장주라는 시가총액 1위라는 종목이 저렇게 휙휙거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또 우울했습니다. 네. 다시 올라오세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나오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쭉 끌어올리면 다 분위기가 으쌰으쌰하면서 다 올라왔어야죠. 근데 왜 이틀 사이에 올라온 게 요거밖에 안 되죠? 그게 또 아쉬운 측면 중에 하나죠. 특히 과거에 핀란드 같은 경우 증시 노키아가 있었을 때 증시가 네. 노키아가 그때 시가총액의 한 70%를 잡다 보니까
노키아가 움직이면 전체 증시가 다 그냥 쭉쭉 움직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절이 있었죠. 과거 2000년대 초반 때는요. 근데 그런 흐름들이 영향력은 물론 없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체력이 됐다고 한다면 야 이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는구나. 그럼 나머지 종목들도 추가로 이렇게 쭉 같이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삼성전자만 가게 두고 나머지는 또 비실비실 되는 이런 또 입이 더러워지면 안 되죠. 네. 네. 이런 현상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나오면서 시장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아니라 시장을 반대로 또 재미없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시장을 또 쏠리는 요인들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또 이제 중소형주나 아니면 나머지 종목들을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그냥 가지 마라. 그냥 여기서 그냥 이 정도 좀 반영하고 멈춰라. 차라리 다른 종목들이 움직이게 좀 가만 놔둬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도 얼핏 잠깐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삼성그룹 주들 관련해서도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관련해서 또 다른 대장주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중공업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중공업이 2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도 좋지 않아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3분기 때도 그렇게 좀 좋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어가고 있는데 이 흐름들을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현대중공업 와 정말 무서운 종목인 것 같습니다. 뭐 만약에 이걸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정말 시름이 깊으실 것 같은데요. 3분기 실적 나온 거 보니까 2분기보다 훨씬 더 안 좋게 나왔죠. 뭐 2조 원 가까이 지금 영업 손실이 발표가 됐는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현대중공업이 갖고 있었던 안 좋았던 거 지금 다 떨군 것 같습니다. 뭐 2분기 실적에서 3분기 실적에서 지금 안 좋게 나온 것들을 다 떨군 모습인 거 아니냐. 어쨌든 결국 최악의 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러면 이제 3분기 실적 끝났다 치고 그럼 여기서 이제 4분기 실적이 갑자기 굉장히 좋아져서 흑자 전환이 된다라고 했을 때 주가는 당연히 뭐 실적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반등 흐름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4분기 실적 생각해 보면 3분기보다는 좋아지겠지만 뭐 그렇다고 긍정적이진 않다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물론 최악인 것들을 다 떨궈냈기 때문에 뭐 4분기 실적에 당연히 조금은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돌이켜보면 딱히 실적이 나올 만한 것들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얼마나 더 빠질지 혹은 뭐 여기가 이제 정말 바닥이어서 뭐 주가가 횡보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추세적인 상승 혹은 뭐 다른 반등적인 흐름은 뭐 나오기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앞에 처해 있는 상황 뭐 이게 지금 이 조선업황이라든지 이 현대중공업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딱히 생각이 안 난다는 거. 한 가지 정도 생각난다 그러면 결국 뭐 미국 쪽에서 나오는 뭐 셰일가스 관련돼서 뭐 조선 뭐 관련된 것들 얘기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쉬운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중국 쪽 조선 업체들까지 생각을 해보면 뭐 예전에는 독보적으로 현대중공업에 대한 이런 뭐 기술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컸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러한 강점을 갖고 있었던 것들도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을 통해서 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이 참 그렇게 긍정적이자라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중공업에 대한 뭐 주가 흐름은 뭐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크게 나아질 거라고는 좀 생각 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네. 서두에 이 현대중공업 관련해서 좀 안 좋은 것들을 다 떨군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안 좋은 부분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실적에서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다 뭐 이제 한 번에 반영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사실은 2분기에 1조 나왔을 때도 참 놀라웠었거든요. 영업손실 1조 나왔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2조 가까이 어떻게 보면 더 늘어난 1조가 더 늘어난 것 때문에 말이 지금 1조, 2조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금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현대중공업에서 인원 감축 얘기도 했었고요. 뭐 그런 얘기들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뭐 비용적인 측면은 다 이번에 반영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열심히 낙설하고 계셨는데 아닙니다. 네. 많이 그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짚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좀 흐름들 짚어주실 거, 또 첨언하실 거 있으신가요? 첨언이요. 네. 사이드 스토리. 일단 현대중공업을 어제 실적 발표가 나고 딱 보면서 제가 느낀 포인트는 딱 하나였습니다. 이 갖고 있던 사모중공업에 대한 부실이죠. 이 부분이 한 번에 특히 이제 현대중공업은 IR을 안 하는 회사 중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직접 그 이사인가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그분이 나와서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왔던 부분들이 사모중공업 부실을 일단 일단락을 짓겠다. 그래서 대거 손실을 낮췄다. 그리고 거기다가 나오는 흐름을 한꺼번에 나왔기 때문에 좀 시장에 대한 안도감을 보이는 흐름들을 좀 시장과 소통하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오케이 지금이 바닥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에 매매를 하려고 클릭을 딱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시작하고 점점 하락하는 게 그래서 매수를 하려다가 멈칫하고 이제 10분마다 거래되죠. 그래서 멈칫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거의 9만 원대 언저리로 어제 끝나고 어제 시간외로 사상 거의 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정도 거래 대금이 커지고 시간의 거래가 10만 주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보통 보면은 사야 되거든요. 사야 되는데 물량이 뭐 8,000주, 5,000주씩 이렇게 막 호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쭉쭉쭉 밀리는 걸 보니까 네. 사람이 아직도 저도 성숙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어서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손이 안 나가서 그냥 에이 모르겠다 그냥 내일 보자 그러고 PC 덮고 말았는데 오늘 일단 결국에는 바닥에서 또 이렇게 쭉 와서 어떻게 보면 어제 잘 샀으면 한 뭐 7% 나올 수 있는 결론적인 얘기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현대중공업을 보면서 조선업 또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조선업은 끝났습니다. 네. 네. 더 이상 이제 과거의 일본의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 향후 전망이 좋진 않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올해 초부터도 뭐 무슨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면서 저보고 조선업 얘기를 하게 되면 얘기하자마자 그냥 말을 잘랐습니다. 제가 그냥 파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만큼 조선업에 대한 미래는 중국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 인건비로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우리 국내 조선업들이 갈 수 있는 방향들 그러면 뭐 보통 뭐 어떤 작은 분야들 쪽에서 어떤 부분을 만들어 내가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그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뭐 해양 플랜트 중국도 금방 따라옵니다. 그렇게 되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지금 생각하는 방안이 지금 혹시 거제도 가보셨어요? 네. 아 가보셨어요? 지금 주식회사 여행 가자 하는 중입니다. 네. 정말 코너 속의 코너인 것 같아요. 아, 매주 네. 그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데 깨알 같은 코너죠. 네. 저한테 코너 하나 더 맡겨주시면 추가로 코너 안에 코너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네. 좋으시죠, PD님? 네. 이 거제도 가게 되면은 지금 약간 좀 술렁술렁한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거제도나 아니면 울산 이런 쪽에 약간 감원 얘기가 뭐 10,000명 단위로 좀 나오고 있고 그런 쪽이 왜 나오냐면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벌써 베트남 이전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이 인건비로 치고 오는 부분을 베트남에서 뭔가 좀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또 거제도 공동화 현상이 나오죠. 잘못하게 되면. 그래서 지역 경제도 좀 안 좋은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또 거제도 하게 되면 이제 청정 지역으로 좀 묶여서 이제 다음에 주식해서 여행 가자. 한번 걸로 여행 한번 계획해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중공업이나 뭐 현대, 미포, 조선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조언해 주신다면 뭐 지금 팔아라 뭐 그런 의견이신 거예요? 지금은 아니죠. 이 가격에 팔면은 네. 저 항의 전화가 빗발치듯이 올 겁니다. 지금 팔아라 그러면은 나쁜 놈 됩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가격대는 아직 설정을 못 해봤습니다만 일단 오늘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거의 단기 저점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점이 확보가 된 만큼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나올 수도 있죠. 이제 최근에 뭐 LG화학이나 이런 실적 안 좋게 나왔던 회사가 이틀째 급락을 보인 다음에 약간 투자 심리 안정되면은 그 급락을 반발매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쭉 뛰어오르는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한 11만 원대에서 12만 원 이 정도 부분까지 반등이 들어온다 그러면 급하셔서 이런 때 깜짝 놀라서 하셨던 물량은 일단 좀 비중을 좀 줄여나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관점적으로 참 아프지만 그렇게 전략을 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연구원님 아까 네. 뭐 비슷하게 전망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다라고 짚어주신 것 같은데 방금 뭐 앞으로 대응책들에 대해서 비슷한 의견이신 거예요? 네, 저는 뭐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적에 대한 부분들 3분기 다 안 좋았던 거 떨궜으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바닥의 가격대까지 온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뭐 지금 가격대에서 매매를 하는 게 참 쉬운 상황은 아닐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진짜 매도를 한다라는 건 이러다가 이제 반등 나오면 이제 정말 뒤집어지는 상황일 텐데 그런 어떻게 보면 짧은 반등 정도 가격대 밖에는 사실은 크게 뭐 노려볼 만한 게 없지 않을까 생각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언젠가는 뭐 어떠한 또 흐름이 나와서 상승 흐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조선업, 현대중공업을 바라봤을 때는 그게 긍정적이진 않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삼성그룹주들과 함께 현대중공업주도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주제인데요. 양적 완화가 이제 정책이 끝났습니다.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국내 증시 또 11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주제는 부장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네? 네, 그냥 제 마음입니다. 제 맘대로. 네. 순서는 제 맘인데. 그런데요. 네. 중요한 게 오늘은 왜 시장 얘기로 이렇게 꽉 차셨죠? 좀 이제 가을에 네. 대한 이런 얘기들 아니면 좀
가을 탈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까요? 뭐 이런 좀 생활에 유익한 정보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다 시장이기만 매주 하다 보니까 화요일마다 주식회사 여행가자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여행지죠. 네. 네. 그러면 그 가을 탈 때는 뭐 하십니까? 아, 지금 이끄시는 거예요? 아니, 새로운 주제를. 앵커가 바뀌었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가을이요? 네. 뭐 가을 하면 뭐 가을 하고 타보신 싶냐고요?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있죠, 예. 있어요. 가을 타면 나오는 현상이 어떤 거죠? 일단 네. 걷습니다. 일단 걷고요. 아, 깜짝 잘못 벗는다고 들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예요? 일단 네. 걸어 다니고요. 그다음에 걷고요. 네. 가을 노래 많잖아요. 오늘 녹화 날이 10월 마지막 날인데 그 네. 노래 10월의 마지막 날인가? 이용 선생님께서 네, 예. 그 노래 잊혀진 명곡이죠. 시즌. 잊혀진 계절. 잊혀진 네, 시즌.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들으면서 걸어 다니거나 그랬었는데 네. 이번 연도는 딱히 없네요. 가을 타는. 아버님이 들으시던 노래 아니실까요? 그 노래는? 아 근데 이 노래가 네. 인기 있다 보니까 리메이크가 많이 됐어요. 뭐 서영은 예. 씨도 리메이크했고 해서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서영은 씨 버전을 좋아해서 많이 들었죠. 아, 노래도 잘하세요? 저가요? 네. 제가 잘한다 그러면 시키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방송에 와서 그런 걸 어떻게 감히 시킬 수 있죠. 네. 저 잘 못해요. 음치만 아닌 정도. 노래 잘하세요, 은구 언니? 한 노래 합니다. 거의 교회 성가대를 꽉 잡을 정도로. 교회 다니세요? 아, 네, 교회 다니죠. 네. 오. 네. 원래 그때 그룹 사운드 할 때 우정 연구를 알았으면은 가서 섭외를 했었을 텐데, 예, 좀 아깝습니다. 이 터져나오는 성량이 거의 마이크 볼튼? 오, 그래요? 아니, 그 풍채를 보면 노래 잘하실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뭐 겸손하신 건가? 네. 저는 시킬까 처음 봐요. 봤습니다. 아, 그래요? 부장님 노래 잘하세요? 저는 아닌데 오로지 뮤지션은 연주로 승부를 봅니다. 노래 시키지 마십시오. 네. 근데 그래서- 오늘 기타 일렉 잘 치신다는 거 처음 알았는데 의외예요. 좀 이렇게 손이나 이제 미적 감각 아니면 약간 좀 그 패션 스타일이 좀 그런 쪽으로 나가. 패션 스타일 보니까 전혀 아닌 줄 알았죠. 예, 오늘 이제 그런 거를 신경 쓰기보다는 네. 오로지 그 음악에 대한 어떤 구애, 그러니까 한쪽에 죄송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악적인 쪽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좀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뭐 다 잊었습니다. 이젠 아예 가장이고요. 가장이고 항상 꿈을 찾으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꿈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 신해철 님의 그 가사를 보게 되면 네. 그리고 삶을 너무 절망적으로 보지 말라 뭐 이런 거 특히 노래 중에서 절망에 관하여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가사를 보시게 되면 예술입니다. 그거 끝나고 또 바로 불멸에 대하여라는 노래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들 보면 또 죄송합니다. 자꾸 이런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데 근데 이런 무슨 얘기 하셨었죠? 뭐 가을이 되면 뭐 하고 싶냐, 뭐 하는 거 있냐. 가을 타고 있습니다. 지금 횡설수설하고 있죠? 가을 타는 겁니다. 노래방 가셔야겠네요. 같이 가세요. 아유, 네, 신해철 씨 노래 좀 많이 불러보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감상을 해야지 따라 부를 수 없는 어. 수준이죠. 네. 노래방 같이 가보셨어요? 많이 가봤죠? 네, 네? 많이 가봤습니다. 네. 아유, 저는 그거 그런 잘하세요? 아유, 춤도 추시고요? 맞습니다. 춤 되게 잘 추실 것 네, 같아요. 장난 아니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별로 무너지는군요. 이렇게 득이되지 않은 질문으로 이제 뭐 질문해 주셨던 것 양적 같은데. 완화 얘기를 빨리 하셔야죠. 양적 완화 빨리 넘어가십시오. 네. 시장 얘기로 양적 완화를 어떻게 아니 가을 얘기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받았는데 알겠습니다. 본전도 못 찾았지 않습니까? 네, 본전도. 어쨌든 부장님은 노래도 잘하시고 춤도 잘 추시고 아유. 기타도 잘 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그 양적 완화 질문을 드릴 텐데요. 양적 완화가 이제 끝났습니다. 네, 그렇죠. 발표가 됐는데 자 그러면 11월 국내 증시 흐름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제 돈이 그 얘기는 몇 번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돈이 풀리던 단계에서 이제 돈이 이제 회수가 되는 것보다 이제 더 안 풀리는 거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양적 완화가 지금까지 계속 꾸준하게 돈이 풀리던 부분들이 이게 이제 더 풀리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게 회수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착각을 하시는 부분이 유동성을 회수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점이 먼저 중요한 부분들이고 더 이상 이제 돈은 안 풀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돈은 안 풀려도 지금 풀린 돈은 많이 아직 돌아다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변화는 금리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이제 회수를 하겠다라는 관점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뭐 3차의 양적 완화를 통해서 무지막지하게 풀린 돈이 이제 어떻게 회수를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라는 쪽으로 이제 넘어가겠죠. 이제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이제 옐런 의장도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considerable time. 좀 숙려 기간을 고려하겠다. 어느 정도의 기간을 님이 고개를 못 드시잖아요 옆에서.
좀 예, 태국 발음이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네. 예,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숙려 기간 동안에 저희는 준비를 해야 되죠. 무슨 준비냐면 이제 미국이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게 되면 쓰나미, 폭풍이 좀 있겠구나라는 자금에 대한 어떤 주식 투자할 때 어떤 대처를 하는 기간이다라고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영향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을 그냥 시청자분들을 안정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코멘트 중에 하나고요. 분명히 압박이 크게 들어옵니다. 특히 어떻게 들어올까요? 쓰나미, 쓰나미가 쓰나미. 어떤 쓰나미가 올까요? 돈 회수 쓰나미. 예, 그러니까 엄청난 주가가 이제 만약에 솔직히 이번에 현대차를 보시면 아세요. 현대차 같은 경우 주가가 좀 급락을 했는데 지분을 외국인들이 1%밖에 안 줄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지금 저렇게 주가가 휘청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현대차가 갖고 있는 비중을 생각해 봤을 때 외국인들이 일단 회수를 좀 해야겠다. 한 현대차 한 5%는 한 달 안에 빼겠다. 라는 쪽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많이 휘청이겠죠. 전 생각하기가 싫습니다. 예, 그런 어떤 부분들 외국인들이 만약에 급거 회수 쪽으로 나왔을 때 국내 시장이 과연 그를 좀 충분히 뒷받침할 만한 어떤 체력이나 그런 흐름들이 되느냐 저는 지금도 이런데요. 예, 그때 가게 되면 아마 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래서 제가 너무 공포감을 심어드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자금의 흐름들이 가게 되면 우리 시장은 고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런 흐름들에 대한 어떤 앞으로에 대한 예견 이거를 작은 예견, 조그만 요만한 거, 그렇죠. 소견, small opinion. 알겠습니다. 네. 부장님 의견 잘 들었고요. 그럼 연구원님께 같은 질문을 드리자고 하면 부장님 의견에 뭐 반대 의견 있으시거나 아니면 더 붙일 말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사실은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진 않아서요. 네. 지금까지 이랬던 경험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돈을 이렇게 풀었던 기억이 언제 있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수는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게 회수를 했을 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정말 지금 어떻게 보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돈을 빼가는 거니까요. 돈을 뺀다라는 건 결국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돈을 주식을 팔아서 그 돈을 빼서 어디 자기 본국으로 가져갔다는 얘기잖아요. 저희도 지금 만약에 돈 필요하면 주식 팔아서 돈을 빼서 어떻게 써야 되는데 그럼 주식을 팔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거를 사줄 만한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기관이나 누가 사줄 만한 그 돈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당연히 아무래도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향이 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들을 하시는 거고 조금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돈을 빼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되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건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오늘 갑자기 일본에서 돈을 더 풀었죠. 일본은 양적 완화를 하겠다고 해서 갑자기 환율이 변동을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요. 이런 것까지 생각해보면 우리 시장이 좀 더 어려운 게 아닌가 싶어요. 환율에 대한 영향이 커지면 아무래도 일본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질 거고요.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우리 시장보다는 일본 쪽으로 더 가는 게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 전체적인 자금이 다 글로 가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 시장에서의 영향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일본 시장 쪽으로는 롱 포지션 잡고 우리 시장에서 숏 포지션 잡는다고 했을 때 환율에 대한 영향까지 겹쳐지면 외국인들은 조금 더 나갈 수 있다라는 측면을 보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요. 물론 이런 것까지 생각해 봤을 때는 11월에 대한 흐름들 그닥 그렇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만 하지만 앞에서 좀 연결드리면 전체적인 실적들 다 발표된 상태에서 환율이라는 측면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겠지만 수출주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2분기, 3분기에 실적 안 좋았던 것 중에서 꼭 나왔던 것들이 환율이 어땠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만약에 원화가 조금 약세로 흘러간다고 하면 분명히 수출주에 대해서는 관심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빠졌던 수출주들은 그나마 하반기까지 갈 때는 그러한 것들 영향으로 생각해보면 좀 오를 수도 있는 흐름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 질문을 추가로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다 말씀해 주셨네요. 눈여겨볼 만한 업종들 하면 수출주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부장님 보시기에 눈여겨볼 업종들도 따로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예 없나요? 네. 11월 달에 봐야 될 업종이요. 예. 양적 완화 이제 폐지랑 관련해서 흐름들을 이어봤을 때. 네. 근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특별하게 어떤 업종이 더 유망하겠다 이런 거는 좀 생각하기가 좀 아직 좀 아닌 단계 같고요. 특히 지금 이런 상황 쪽에서 이제 영적 완화 어떤 관계된 그런 어떤 흐름이 아니라 일단 11월 달은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거의 마무리가 되면서 일단 좀
투자 심리를 한숨 좀 돌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은 떨고 있죠. 실적 발표 안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일단 안 좋으면 어떡하나 라는 또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투자 심리가 좀 날카로운 부분들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또 오늘부터 해서 또 11월 달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또 중소형주 쪽이 또 대거 발표가 될 텐데 네. 그런 쪽에서도 한번 시장이 좀 춤을 출 수 있다는 거, 예, 그런 거 주가가 춤출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들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피하기 위해서는 좀 불확실하다, 예, 좀 이게 긴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예, 그런 상황에서는 줄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좀 줄이시고 그게 무리 없이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있고, 관심 업종은 딱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되게 칼같이 끝내시네요. 멋있죠? 네, 전에 같지 않으시네요? 저는 뭐 질질 끌었었나요, 제가? 네, 아니요. 그냥 영어도 쓰시고, 네, 이상한 농담도 많이 하셨는데. 이상한이요. 이상한. 예, strange. 네,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네. 영어 한 10마디는 이상하신 것 같은데, 네. 우울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많이 봐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또 전문가님들, 개인 투자자분들께 뭐 힘이 되는 한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뭐 투자 전략 간단하게 좀 연구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이 이제 11월 30일이니까 10월 달이 끝난 것 같습니다. 예, 한 달도 이제 10월 달도 지나갔네요. 이제 조만간 추운 겨울도 오고요. 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을 좋아해서 그런지 뭐 겨울이 오는 게 정말 반갑습니다. 그래서 네. 딱히 힘이 되는 말, 시장에 대해서는 딱히 사실은 생각되는 게 없습니다. 뭐 사실 너무나 힘든 시장인 것도 사실이고요. 사실 대형주들 움직이는 거 보면 이게 정말 대형주인지 아니면 정말 이게 개별 뭐 그런 건지 모를 정도의 시장이지만 그래도 그런 종목들 중에서 오르는 종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장에서 잘 하다 보면 또 오르는 종목도 있을 거니까요. 그런 종목들을 고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뭐 힘내는. 도움을 많이 주셔야죠. 네. 뭐 김민수 부장님이 주실 겁니다. 네, 같이 뭐 반대도 하시고 그러세요. 하셔야죠. 네, 반기도 하셔야죠. 많이 드시고 영어 네. 쓰면 좀 조용히 좀 하셔라. 아니, 이렇게 사실은 아까 얘기하고 말도 많이 있었는데 해주시고. 되게 네. 오늘 되게 무겁게 분위기를 이끄셨잖아요. 그러면서 네. 이렇게 어두우신 것 같고 그러잖아요. 노래방 가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 춤추신다면서요. 춤추시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발이 안 보이시고요. 발이 안 보인다고요? 네, 무거운 이미지 아니세요. 저 11월 달에 대해서 시청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아직 얘기는 연구원님 마무리 안 끝난 되신 네. 마무리하고 네, 예. 그래서 뭐 즐겁게 보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즐거운 마음가짐으로 하면 또 좋은 종목, 또 수익 나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부장님 물 한 잔 드시고 네. 네. 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 힘이 되는 한마디나 아니면 투자 전략들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냥 이런 거 안 시키셨으면 좋겠는데요. 매주 시킬 건데요. 네. 부탁드릴 건데요. 그냥 2014년도가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 잘 하시고요. 특히 2달 뒤면은 해피 크리스마스. 예. 되시겠죠? 저기 크리스마스랑 연말 인사까지 하시네요. 그렇죠. 예. 이거 당장 내일을 모르는 증시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인사를 드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이제 나머지 한 2달 동안 또 잘 준비하셔서 지금 뭐 손해 보셨다고 하더라도 좀 잘 준비하셔서 그걸 뛰어넘는 흐름으로 나오셔서 폐장 때는 여행 가셔야죠. 네, 이상입니다. 왜 또 갑자기 주식께서 여행카드로 빠지시는 거예요? 네, 전문가들의 수단데. 그래도 그때 보통 뭐냐면 일단 1년 중에서 그래도 맘 놓고 좀 편하게 쉬는 때가 그때밖에 없습니다. 연말이요? 예, 그렇죠. 연말에 폐장하고 2, 3일 정도. 그래서 1월 1일까지 하게 되면 딱 그때 약간 가까운 뭐 이제 해외여행이나 그렇게 가기 가장 좋은 절묘한 시즌입니다. 물론 없어서 그렇죠. 이게 딸려서 그렇지. 남은 뭐 다녀오시겠 기간 동안 열심히 좀 개별 종목들 살펴보면서 벌면 되죠. 그래서 주식회사 여행 가자 꼭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이 이렇게 보내주신 종목군들로 수익 드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연말에 같이 가시면 되겠네요. 네, 같이요? 가이드 하시면 네. 되겠네요. 네. 아이디어. 여기 전화번호 나가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주가 발표 또 현대중공업 관련된 이 대장주들의 흐름들 같이 살펴보면서 양적 완화 관련된 11월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인데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부쩍 더 추워지고 있는데요.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쾌하고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